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황과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어제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몇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수가 오늘 이제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갭을 메꾸는 흐름이 아니라 개파락 음봉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저는 한 429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429포인트 부분이 60일선 자리고, 이 자리를 만약에 종가상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121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모습이고, 주봉으로 보셨을 때도 현재 주봉 21선, 이 21선이 흐르는 자리가 대략 425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5포인트까지 열려 있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렇게 5일선에서 바로 또 반등이 나왔고 11선까지도 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스닥이 강한데,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약한 종목이 먼저 부러지고 그 다음에는 버티다가 가장 강한 종목이 마지막에 부러지는데,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가 11선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좋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한다면 내일 코스피가 반등 나올 때 코스닥은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장하고 상관없이 지금 성장주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저도 지금 관심 종목 보시면은 이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게임주, 이런 전기차 이런 순으로 지금 바꿔놨고, 오늘도 보시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보시면 이틀 정도 누르고 나서 바로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넵튠이라는 종목도 예전에는 크래프톤 관련주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테마로 바뀌었고, 최근 상승의 흐름이 되게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단타로 살짝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이제 매도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 박스 상단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눌림이 주면은 최우선으로 담을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이 위지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좋은데, 이 종목은 계속 살자리를 안 주고 가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게 알체라, 그리고 현재 자리가 좋아 보이는 게 M게임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M게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그 자리를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SCD라는 종목처럼 이렇게 눌림을 주고 다시 또 그 자리로 온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M게임은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내일도 지수가 빠지는데 버틴다면 이것도 메타버스의 순환매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주로는 네이버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박스 하단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15만원까지 온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루가 더 빠질 수 있고, 대략 43만 6천원에서 43만원 요 사이 11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받는다면, 카카오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쌍봉을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을 보셔야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마 많이 올라서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제 코스모 신소재도 이틀 눌려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런 식으로 5일선에서 바로 상승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LNF도 이틀 눌리고 바로 또 갔고, 뭐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원익 PNE가 그나마 좀 눌림을 준 차트라서 잡기가 좀 편해 보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원익 PNE 정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후성이라든지 SKC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런 SKC는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느리기는 하지만 좀 안전하게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SKC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지금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 오늘 한미반도체가 엄청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80%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눌림을 줬을 때 최우선적으로 매수할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에서는 SK 머티가 좀 좋고, DB하이텍, 그리고 해성 DS,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에 눌림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K머티, DB하이텍, 그 다음에 해성 DS, 이 정도로 반도체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제 펄어비스 말씀드렸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자리에선 매수는 좀 어렵고 좀 기다려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약간 눌림을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제 버틴다면 내일 다시 또 양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기술과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빠진다면 좀 패스고, 만약 코스닥이 버텨준다면 카카오 게임즈로 순환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민감주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섹터만 보면 되는데, 건설주랑 보험주입니다. 현재 지금 철강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은 121선 요 자리까지도 열어두셔야 되고, 이 현대해철만 봐도 벌써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제 굳이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은행주도 비슷합니다. 은행주도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오르고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나 이 우선주, 그리고 예스24, 한세 예스24 이런 애들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덜 빠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증권주에서는 카카오뱅크 이슈가 있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예스24, 한세 예스24 홀딩스 이런 종목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주는 대장이, 메리츠화재, 그 다음에 DB손보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메리츠화재를 보시면 이렇게 장이 빠지는데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지는데 21선 자리까지 좀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건설주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를 또 보자면, 코로나주가 다시 반등 타이밍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여행주가 신저가를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행주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어떤 이평선이 모였던 자리를 다시 한번 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되고, 여행주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주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반등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화요일날 확진자가 크게 폭등한다, 그러면 4단계가 한 주 연장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코로나 진단키트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대장 같은 경우는 휴마시스인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 나오고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SD바이오 센서 같은 게 6만원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상승을 나오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제 7만원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미리 반등이 나온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제 패스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게 대형 포장,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위에서 올라가고 다른 코로나주가 빠지는데 버티고 있다는 건 이 종목이 요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면 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시젠 그리고 휴마시스 그리고 대형 포장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느 정도 지수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수 외에도 정책주 같은 경우를 모아가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모아가고 있는 게 하츠 그리고 벽산 그리고 고려시멘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현 손익은 좀 많은데 제가 요런 세 가지 종목에서 좀 빠져가지고 평가 손익이 조금 이제 빠진 상황인 거고,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 요 자리에서 이제 하락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수 대비해서 센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책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관련주가 오늘 되게 세게 갔는데, 이게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던 여름 관련주가 이제 매물대가 많아서 이 자리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갭이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이 떠버리면 이쪽에 있는 이 매물대가 오히려 지지선이 돼버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파세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이 저항권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쌍봉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 여름 관련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하루 정도 더 오르고 이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